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회차별 기출문제 풀이 심화편입니다. 56회 풀고 있고요. 31번부터 4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김옥균이 나오니까 이거는 갑신정변이 되겠네요. 갑신정변. 갑신정변이 되겠고, 김옥균 급진계화파에 속하는 사람이었죠. 갑신정변은 삼일천하라는 별칭으로도 불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갑신정변 이후에 전개된 사실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되었다. 이거는 이전의 일입니다. 이 갑신정변 이전이고요. 별기군. 김기수가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됐다. 비슷한 시기의 일입니다. 이것도 이전의 일이고요. 일본 군함 운요호가 영종도를 공격했다. 강화도 지역이죠. 이거는 이 강화도 조약 이전의 원인이 되는 사건인데요. 1875년에 이 사건이 일어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하게 됩니다. 갑신정변보다 한참 이전의 상황이 되겠네요. 이것도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이전이에요. 이만손이 주도해서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 이거는 우리 소통하지 말자. 우리 외하고 다른 양이하고 소통하지 말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5번 우정총국의 개국축하연에서 정변이 일어났다. 지금 우리 앞에 보면 일본 공사에게 뭔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정변을 일으켰을 때 우리에게 군사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약조를 미리 받은 다음에 어떤 행위를 했겠죠. 그 행위가 갑신정변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요한 인물들이 전부 모여있을 때 진행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지금의 조계사 지역이죠. 인사동에 있는 이 조계사 지역에 우정총국이라는 게 생깁니다. 근대적인 우체국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우정총국이 생기는 거를 축하하는 개국축하연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있을 때 이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 32번입니다. 가시기에 전개된 동학 농민군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보국 안민 동도대장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백산에서 봉기를 합니다.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시기가 나오고 전주성을 점령을 합니다. 이 가시기에 일어난 활약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겠는데요. 파죽지세로 올라가서 조선 정부를 깜짝 놀라게 했던 사건이죠. 전주성을 점령을 합니다. 이 전주 지역은 전주 이시라고 하는 성씨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경기전도 이쪽에 있죠. 여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전주성이 점령되는 사건은 정부로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기를 느끼게 되고 여러 가지 방편을 구축을 하게 되는데 우선 이 전주성 점령 직전의 상황을 골라볼게요. 황토현에서 광군에게 승리하였다. 사실 황토현뿐만 아니라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전주성까지 점령을 한 거거든요.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전주성을 점령을 합니다. 일단은 이거는 해당되는 사항이 맞네요. 남접과 북접이 논산에서 연합을 했다. 이 동학 농민군은 동학이라는 이 우리의 전통 민족 종교는 접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그룹을 나누게 돼요. 그래서 남쪽의 세력과 북쪽의 세력이 한 군데에서 만나요. 한 군데에서 만나서 논산에서 연합을 하는 건 뭐냐면 전주성 점령 이후에 어떤 것이 해결이 되고 나서 두 번째로 봉기했을 때 이렇게 그룹이 커집니다. 요거는 이후예요. 전주성 이후니까 요거는 해당되지 않고 우금치, 논산에서 연합을 해가지고 우금치에서 싸워요. 공주 우금치에서. 이것도 아니죠. 뒤의 시기입니다. 집강소를 중심으로 패정개혁안을 실청하였다. 전주성을 점령을 해서 정부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너희들이 원하는 거를 들어주겠다. 전주에서 화약을 맺거든요. 전주 화약을 해서 정부와 동학 농민군이 화해를 하고 원하는 정책을 직접 할 수 있게 집강소를 설치해주고 여기에서 이런 거를 하라고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주성 점령한 이후의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병갑의 탐학에 저항해서 고부관할을 습격한다. 직전의 일이에요. 백산봉기 이전에 애초에 이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나게 됐었던 최초의 사건입니다. 전라도 고부에서 조병갑이라고 하는 탐관오리가 엄청난 안 좋은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에 이제 참지 못하고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제 힘있게 목소리를 내봅시다.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해봅시다.
그래서 백산에서 커다란 봉기가 연결되어 일어나게 됩니다. 요거는 백산봉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요것도 아니게 되겠고 일단 황토현 전투가 정답으로 체크될 수 있겠습니다. 33번입니다. 다음 기사에 보도된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건데요. 조선 후기라고 시대가 지금 명기가 되어 있고요. 추사 김정희라고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사체라는 서체로 더 유명한 사람인데 추사 김정희의 대표작이면서 최근에 이 전시가 몇 년 전에 또 있어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그림이기도 하죠. 그림이 화려하고 예쁘다기보다는 이 그림에 들어가 있는 스토리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되는데 이 작품은 김정희가 제주도에 유배를 갔을 때 유배를 갔다라는 건 뭔가 처벌을 받고 있다는 거죠. 보통 유배를 가면 관계를 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유배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의리를 변함없이 지킨 제자, 이상적이라는 제자에게 그려준 그림이에요. 이상적이 이 유배당한 김정희가 보라고 서적이나 책자 같은 걸 모아서 한 수레를 이제 보내줍니다. 여기에 고마움을 느끼고 세안도를 그리는 건데 이 시서화라는 게 뭐냐면 그림을 그리고 내가 이 그림 왜 그렸는지 이 사람에 대한 고마운 마음 이런 거를 글로도 표현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서화, 그림과 글 같이 봐야 되고 이거를 보고 느낀 감상평들이 또 적혀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유명세를 갖고 있는 작품이 되겠고요. 이것은 세한도라는 그림입니다. 한겨울에 꼿꼿하게 푸르름을 잃지 않고 있는 이 소나무를 그린 그림이 되겠죠. 찾아보겠습니다. 1번은 최근에 이것도 기증되면서 전시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죠.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입니다. 인왕제색도인데 겸재정선, 조선 후기에 활동했었던 사람이고요. 그 서울의 인왕산입니다. 서울의 서쪽산인 인왕산을 비가 온 직후에 안개가 좀 뿌옇게 껴있고 비가 내렸기 때문에 안반이 좀 젖어 있는 것을 진하게 먹을 그어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이건 진경산수화라고도 하는데 그전까지는 우리가 중국의 산수를 그리거나 상상 속의 산수를 그리거나 그랬었는데 진짜 우리의 산수를 그렸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 그림이라 할 수가 있겠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영통동구도라는 그림인데 영통동의 입구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거는 강세황이라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 조선 후기에 활동하신 분이고요. 서양의 원근법이 들어가 있다라는 대단한 특징을 좀 갖고 있는 그림이에요. 영통동구도는 하나의 단독 그림이 아니라 이분이 어딘가를 유람을 하고 나서 그 유람한 내용을 화첩으로 쭉 그려요. 화첩으로 쭉 그리는데 송도라는 지역을 여행을 하고 송도 기행첩을 남깁니다. 여기에 하나 들어가 있는 작품인데 이 송도는 오늘날의 저기 개성 지역을 의미를 하고요. 그 지역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 보고 나서 그림으로 기록해서 남기는데 그중에서 작은 돌들이 입구에 아기자기 모여 있는 것을 원근법을 써가지고 돌의 크고 작음과 앞에 있고 뒤에 있는 거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식으로 묘사한 작품입니다. 이것도 우선은 조선 후반의 작품인데 요거는 하나의 예시로서 알아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안견의 목류도원도가 되겠습니다. 안견. 이건 조선 전기이고요. 안평대군의 꿈을 듣고서 이 꿈에 나오는 무릉도원의 어떤 모습을 묘사해서 그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4번 요괴세안도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무미건조할 수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 왜 그렸다라고 내용 좀 써놓고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들이 좀 스토리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림이 되겠고요. 5번 요것도 많이 요거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다양한 어떤 전통 굿즈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요거는 월하정인입니다. 달밤에 몰래 데이트하고 만나고 있는 젊은 남녀를 그린 작품인데 신윤복의 작품이죠. 풍속화가 신윤복의 작품 월하정인이 되겠고요. 그림은 한 번에 모아가지고 쭉 정리해서 보셔서 눈에 익혀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34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세시풍속으로 옳은 것은 5월 5일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이고 부채를 선물하기도 했다. 그네뛰기, 창포에 머리 감기,
이거 단오날이네요. 단오날. 단오날. 답은 우선 4번으로 쉽게 찾을 수가 있었고, 한식은 뭐냐면 4월 5, 6일 정도 돼요. 한식은 4월 5, 6일 정도인데 동짓날, 그 겨울의 동짓날에서부터 105일 정도 지난 시점인데 요 날은 찬 음식을 먹는 날이어서 한식이라고 해요. 불씨, 집안에 이제 불 피우는 불씨 같은 거 꺼뜨리지 않으면서 한식이라고 하는 행사를 치르면서 이제 집안에 새로운 따뜻함을 가득 채우게 하는 어떤 행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백중은 음력으로 7월 15일이니까 양력으로 치면은 8월에 며칠이 될 거예요. 굉장히 더울 때입니다. 요 날은 머슴날이라고도 하는데 이 마을의 머슴들한테 하루 쉬는 날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더울 때이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날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 더위에 지쳐 있는데 하루 쉬게 하고 다시 재충전을 하게 하는 그런 명절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추석은 뭐 알고 계시는 그 추석이고요. 정월 대보름, 요것도 음력 1월 15일 정도 되는데 부럼 까먹고 나물에서 먹고 쥐불놀이하고 우리가 새롭게, 그러니까 나쁜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새로운 한 해의 기운을 맞이하는 그런 또 명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쉽게 우리 단어로 찾을 수 있었어요. 35번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신문으로 옳은 것은 유네스코 등재 유산, 문화유산 검색하고 있네요. 서재필이 창간한 근대적인 민간 신문이다. 영어 버전이 있고 한글판도 있다. 서재필에서 우리는 이 신문이 독립신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재필. 독립신문은 우선 4번의 독립신문 찾아볼 수가 있죠. 해조신문 같은 경우는 연해주 지역에서 발행된 한인이 발행한 최초의 신문이고요. 일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국신문, 이 제국신문 이쪽 방향으로 읽으면 돼요. 대국신문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이 제국신문은 순한글이에요. 가까이서 보시면 순한글로 돼 있어서 부녀자들이 읽기에 쉬운 어떤 신문이었습니다. 한성순보는 열흘에 한 번씩 발행됐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신문이에요. 최초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죠. 우선 우리 답은 4번이지만, 그리고 황성신문은 그 유학자분들이 보시는 어떤 신문이라고 보면 되는데 한자로 지금 막 써 있고요. 여기에 시리아 방성대곡이라는 장지연의 오 통제라 이런 내용이 또 있었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 내용이 실려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이제 공감을 하게 되는 시리아 방성대곡이 실리는 신문이 황성신문이 되겠습니다. 신문도 한번 쫙 정리해서 기억해 두면 좋겠죠. 36번입니다.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 옳은 것 찾는 문제고요. 환구단, 황제 즉위, 국호를 대한으로 선포한다에서 우리는 이것이 고종 때 일어난 일이고 고종이 선포했었던 대한 제국과 관련된 일이다. 이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대한제국 선포되고 이후에 일어난 일 고르면 되는데요. 전환국이랑 해상공국, 보빙사,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것은 전부 다 대한제국 이전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대한제국 이전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개화 정책을 추구했던 게 있었어요. 그걸 지금 섞어 놓은 건데 나란히 지금 이전 거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보면 양전사업이라고 나옵니다. 양전사업, 토지를 조사해서 지게를 발급했다. 1901년부터 발급을 하는데 지게는 현대식, 근대식으로 만들어진 토지 문서가 되겠습니다. 토지 문서를 근대식으로 만들어서 이전에 있었던 건 옛날 방식이니까 조금 이제 개혁을 해서 이걸 새롭게 발급을 해주는, 그러면서 토지도 한 번씩 조사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는데, 지게를 발급해서 이런 걸 하나씩 정리해가는 와중에 1904년에 러일 전쟁이 터지면서 지게 발급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지게가 나오면 이거는 대한제국 시기에 추진했었던 개혁의 일부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대한제국이 성립되기 이전에 일어났었던 일들입니다. 화폐를 개혁하는 전환국이 있고 해상공국은 보부상을 보호하는 단체고요. 보빙사는 미국에 파견됐었던 일종의 뭔가를 배워오는 유학생들이에요. 국비 유학생들이 들어갔었고, 요거는 우리나라하고 청나라 사이에서 무역장정이 체결되는 얘기여서 더 이전의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5번으로 찾을 수 있겠고요.
37번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얼빈에 이 인물의 기념관이 있다고 하네요. 시계가 9시 30분에 멈춰 있고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시각이다. 안중근이네요. 안중근. 안중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동양평화론을 저술했다. 답이 바로 나오네요. 1번입니다. 이토를 저격하고 나서 하얼빈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도망을 안 가고 코레아 우라라고 만세를 외치고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리순 감옥으로 압송되고 나서 사형을 집행하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동양평화론이라는 책을 감옥에서 저술을 하게 되어 안중근이 했었던 일입니다. 1번이고요. 친일 인사인 스티븐스를 사살하는 것은 전명훈, 장인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들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친일 인사였던 스티븐스를 사살을 하는 활동을 하게 되고요. 오적 처단을 위해서 자신회를 조직했다. 을사오적을 지칭을 하는 거겠죠. 이 자신회를 조직한 사람은 나철. 이분은 나중에 대종교를 만드는 사람, 나철과 오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한 사람은 이재명 의사가 되겠고요. 20대 청년이었던 이재명 의사가 이완용을 습격을 해서 칼로 찌르게 되는데 상당한 중상을 입혔지만 바로 처치를 받아서 죽지 않고 이완용은 살아남았고요. 체포돼서 재판을 받고 이재명 의사는 여기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을 하게 되는데 순국했던 당시에 전혀 떨지 않고 내가 죽어서 수천 명의 이재명으로 다시 태어날 거다라는 얘기를 해서 주변의 일본인들을 벌벌 떨게 했다라고 하죠.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한 사람은 의열단의 단원이었던 나석주 의사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38번입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것은 평양에 있었던 대성학교의 교직원과 학생들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안창호와 양기탁 등이 조직했었던 가 단체가 설립을 했다라고 나오고 대성학교, 안창호, 양기탁에서 우리는 이 단체가 신, 민, 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옳은 거 골라볼게요. 태극서관을 운영했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태극서관을 운영하면서 책자를 만들어서 이 계몽 활동에 쓰는 서적을 간행해서 사람들에게 보급하는 일을 합니다. 기억이 없는 거 지우면 되겠네요. 지움. 백오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바로 연결돼서 나오네요. 시민의 활동에 위기를 느낀 일제가 백오인 사건을 조작합니다. 1911년에 총독 데라우치를 암살하려고 했다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요. 여기에 용의자랍시고 막 체포를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고문받고 재판받고 그래서 여기에서 대다수의 시민의 간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점으로 붕괴가 되게 됩니다. 일단 기억 니은이기 때문에 답은 1번으로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일용양행의 교통국을 설치한다.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하는 거예요. 임정의 활동이고요. 임정. 입헌군주제 수립을 목표로 한다. 이거는 헌정연구회라는 단체가 합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 선지에 나올 수 있으니까 누가 했는지 확인해서 알아놓도록 할게요. 39번입니다. 가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날을 걷다. 고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시작된 독립만세운동이라고 나옵니다. 고종의 인산일. 시신을 무덤, 장지로 이동시키는 행렬입니다. 인산일. 장례식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이거를 계기로 시작된 독립만세운동입니다. 이거 3.1운동이죠. 3.1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지금 3.1운동이 일어났었던 과정을 지금 쭉 보고 있고요. 태화관 터가 있고 이 민족대표 33인이 그거 기미독립선언서 낭독했었던 자리가 태화관이죠. 보성사는 이거를 인쇄했었던 자리가 되겠고 탑골공원이 학생들이 들어가서 먼저 읽고 시민행렬이 출발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중단이 되었다. 그렇지는 않죠. 이 민족운동은 중단되진 않았습니다. 진행이 됐고 나중에 진압이 된 거지 이렇게 중간에 누설되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3.1운동은 일단 운영은 성공적으로 진행은 됐죠. 매우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압당하기는 했지만 요거는 국채보상운동에 해당하는 설명이에요.
우리가 일본에 진 빚을 갚자라는 운동을 했는데 그걸 원하지 않았던 일본이 이걸 당연히 방해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1번은 다른 활동에 대한 방해 공작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했다. 이거는 독립협회가 하는 겁니다. 민족대표 33인 명의의 독립선언서 발표됐죠. 답은 우선 3번으로 간단하게 찾았는데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을 받아서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다. 신문에 실어줬다는 얘기예요. 국채보상운동입니다. 1번이랑 4번은 같은 운동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충돌에서 비롯되었다. 이거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입니다. 이거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서 신간회라는 단체에서 조사위원회를 파견하기도 했는데 이것도 일제의 어떤 방해 공작이 있기는 했어요. 이건 참고로 알아놓으시고 40번입니다. 가에서 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920년대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인데요. 우리가 그 만주나 간도나 연해주 이렇게 우리나라 국경을 벗어나는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좀 많이 어려워하는데 일단 우리 안쪽에서 일어난 운동이 아니어서 조금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순서대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920년대 봉오동, 청산리 나오고 있습니다. 봉오동 전투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청산리 일대에서 두 번째로 또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게 거의 연달아서 일어났어요. 연달아서 일어나서 나중에 이 둘이 연합을 하기도 하죠. 여기서 우리가 대승을 거둡니다. 대승리를 거두고요. 일본이 분노하죠. 여기에 굉장히 분노해서 남아있는 독립운동가들을 추적해서 이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간도 지역에 있는 독립운동가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무차별 학살을 합니다. 아무 잘못이 없고 아무런 운동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여기서 굉장한 학살을 당하게 되고요. 여기에 분노를 느낀 일본이 보복성으로 간도 참변을 일으켜요. 간도 참변을 일으켜서 우린 더 이상 간도 지역에 거주지를 둘 수 없게 됩니다. 여기를 기반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돼서 일제의 추적을 피해서 저기 위쪽에 러시아 쪽에 자유시로 이동을 해요. 자유시로 이동을 했는데 거기까지 쫓아옵니다. 그래서 자유시 참변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요. 간도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때 우리가 흐트러진 이 독립운동 단체들을 다시 정리를 하면서 그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를 다시 한번 독립군을 정비해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상으로는 나, 다, 가 순서대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나다가 순서가 나와 있는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부 이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이 두 번의 우리의 대승리 때문에 일본이 보복성으로 우리 학살이 일어났고 이걸 피해서 또 어딘가로 이동했는데 또 보복성 학살이 일어났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낸 세계의 독립군 정리되는 어떤 단체가 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은 없어지진 않았고요. 두 번의 커다란 참변을 겪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정리해서 만들어서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독립투쟁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만주 지역은 이름이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한 번에 정리를 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0번까지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41번부터 50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